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영 대표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연휴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코로나19 정말 이게 모든 생활을 막아버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연휴는 순식간에 삭제됐네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드디어 대망의 2020년 주식시장 폐장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연휴를 또 맞이합니다. 12월 30일까지 12월 30일까지 거래를 하고 31일부터는 이제 31일 날 폐장, 그리고 1, 2, 3. 그러니까 31일 1, 2, 3. 와, 연휴입니다. 근데 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은 불안감에 지금 휩싸여 있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경제는 얼어붙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직전 미국 시장도 소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추세를 이어가려고 했죠. 일단 이어가려고 하면서 원래는 이런 하락이 나오면요, 2%가 넘는 하락이 나오면 추세가 깨진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추세가 깨진 거는 맞습니다만은 다시 지금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일단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나왔고요. 드디어 3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 동안 지금 끌다가 이제 딱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정부양책은 기대감은 아직 있는데 도장을 아직 안 찍었죠.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정말 1년 넘겠네요. 이제 내년 되면 여기에 대응한 미국의 부양책에 집중적으로 그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합의는 그냥 폭탄 하나가 제거된 정도, 엄청난 이게 이슈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게 큰 이슈로 다가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부양책이 훨씬 더 강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서 예산안에도 이 권한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고 하네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주말 이 연휴 동안 전혀 이제 안 보고 오늘 이제 기사들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셧다운이라니. 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자체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특히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때에도 연일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금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연내에 2천만 명 하려고 했는데 지금 200만 명 정도, 한 194만 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거기다가 또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 사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상황이고 뭐 미국과 영국의 이런 얘기들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확진자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27일 0시 기준, 그러니까 전일까지 해서 전일에 97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네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줄어든 건데요. 내일이면 2.5단계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연휴 기간인데 계속 증가를 했잖아요. 일단 뭐 내일이면 2.5단계 종료일이라 좀 전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사실상 3단계로 격상은 안 했죠.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타격에 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격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강화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1월 중에 소상공인에게 100에서 300만 원 정도 차등 지원한다라는 이런 지원책 얘기를 했고요. 지금처럼 참여 방역을 계속 강화해달라,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5단계가 뭐 연장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5단계가 연장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2.5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장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정상 생활로 돌아가려면은 멀었다라는 불안감이 더 큰 거죠. 연휴 기간 동안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네 자릿수로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 이런 모두 연설에서는 뭐 거리가 한산해지고 고속도로에 통행도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SNS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면 곤돌라, 뭐 놀이공원 이런 데 사람 많은 것 인증샷이 나오면서 오히려 분노를 하게끔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해서 나올까요? 사실 2.5단계라는 애매한 단계의 수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해는 갑니다. 3단계로 올리게 되면은 완전히 막히니까. 일단은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다 막혀버리고 기업이 멈출 수가 있고 공장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파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단계에서 부분적인 강화로 이겨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일단 병상 부족과 포장 배달 확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증시에 반영되어 테마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장 마감 후에도 관련주들은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연휴 기간 동안에 확진자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간 외에서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역시 시간의 상한가겠죠. 조금 아까운 종목인데 저희 회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매수했다가 그냥 팔아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흑자 기업은 역시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어소프트 카카오에서 50억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요. 제가 지어소프트를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이겁니다. 오아시스라는 새벽 배송 업체를 만들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배송, 신선식품 배송 업체 중에서 유일한 흑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오아시스는 내년 상장을 준비 중인데요. 카카오에서 전환사채를 50억 정도를 그대로 투자금으로 유치를 했고요. 오아시스가 내년에 상장을 하는데 이 카카오에서 매수한 전환사채 50억은 내년에 주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확실하게 카카오에서 이제 새벽 배송까지 손을 댈 건데 그 전략적 파트너로 지어소프트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송 쪽입니다. 뭐 신선식품 배송 뭐 이런 쪽이 전부 엮여서 뭉뚱그려서 가고 있는데요. 사실 포장 배달에서 이제는 이런 신선식품 쪽까지, 그러니까 뭐 식품 관련주들까지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었는데 시간의 상한가로 인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정바이오가 아주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자사 특허 기술을 활용한 모듈형 음압 격리 병상을 출시했다고 24일 장 끝나자마자 이런 뉴스를 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병상이 있으면 그 테두리를 이렇게 음압병동 테두리에 이제 자사 기술을 적용한 이 뭐라 그랬죠? 블럭들을 쌓으면 그 공간이 음압병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음압병동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우정바이오가 이거 출시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에 대한 매출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우정바이오 대표는 메르스 때 경험을 토대로 이 음압병동의 니즈를 파악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니즈를 파악한 거죠. 이 쉽고 자유로운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량 모듈이고 기존 병실, 생활시설, 폐쇄병원, 요양원 뭐 어디에든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해체나 분리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정바이오가 지금 저도 이걸 사실 기다렸거든요. 주가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저도 우정바이오 이걸 기다리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가요. 여기서 원래 치고 갔어야 되는데 못 가면서 횡보를 했잖아요.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밀려 나왔죠. 그래서 저도 박스권 그리던 와중에 매도를 해버렸는데 내일 이 기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정바이오는 이런 기사를 토대로 주가를 유지시켰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달려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도 구간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의 임팩트는 굉장히 큽니다.
어디든지 음압병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다른 음압병동 관련주랑은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도 역시 시세가 다 한 번씩 나오고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쪽이죠. 하지만 주가는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주가는 지금 가지 않고 있어요. 사실 가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약해진 거래량 보이시죠? 현저하게 줄어든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팔아놓고선 지금은 조금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보초병 개념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실컷 매매하다가 다 팔고 아주 소량을 가지고선 전 내년을 기다려보고 있고요. 일신바이오는 콜드 체인은 절대로 이거는 이 음압병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필요가 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까 우정바이오 대표의 표현처럼 니즈가 분명히 있는 쪽의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바이오의 콜드체인도 역시 마찬가지 가격 관리를 좀 해주면서 비중만 계속 소액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왕창 갖고 있으면 아까 우정바이오도 보셨지만 좋은 내용 나왔지만 주가가 저 밑에 있으니까 올라와 봤자 고점에 몰리신 분들 보합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쪽은 이제 영국이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히려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지금 주가 상태로는 유리할 수 있는 게 아직 접종을 안 했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받는다고 하고 미국에서 못 받을 수는 있지만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범용성 측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범용성 자체는 더 넓다라는 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쪽도 솔직히 내일부터 3일간의 주가보다는 1월 달에 주가를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밖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SV 인베스트먼트가 멋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아실란가요? SV 인베스트먼트 실컷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은 언제나 그래요. 우상향 상승 추세, 이제 추세를 이렇게 어떻게 기준을 놓고 보면 상승 추세의 구간과 하락 추세의 구간이 있는데요. 상승 추세의 구간을 1번, 하락 추세의 구간을 2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1번 구간에서는 활발한 단기 트레이딩이고요. 2번 구간에서는 소액을 가지고 가치 투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완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자, 이 SV 인베스트먼트를 봅시다. 얘도 그 구간이 있죠. 어디가 1번, 어디가 2번이에요? 여기가 이쪽 영역이 1번 영역이고 이쪽 영역이 2번 영역이 되겠죠. 여기서는 실컷 단기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고 하기에도 무난했었던 구간이고 그런데 사실 한파동이 더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질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지고 있던 물량 손절이 나갔는데 재매수하면서 다시 재도전을 했어요. 그 물량을 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 이런 구간들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매도 나와주고요. 또 이런 구간들이 나올 때도 단가를 낮춰주면서 매도가 나가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물량은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SV 인베스트먼트는 창투사입니다. 얘네도 이민매도 관련주이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SV 인베스트먼트가 코로나19에 모조리 다 투자한 게 아니라 얘네는 창투사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사모펀드로 해서 PE라고 하는데요. PE 부분의 투자를 굉장히 늘리면서 적극적인 M&A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비상장사나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도 그거죠. 테슬라 납품사인 태화 기업의 전기차와 모터 사업 부분, 전기차 모터와 자동차 사업 부분을 3,2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기보다 주요 내용은 이제 지분에 대한 건데요. SV 인베스트먼트가 최원호 태화그룹 회장 그리고 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이 계열사 BMC와 타마스 지분 100%를 인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태화그룹은 상장되지는 않았는데요. 1982년에 설립된 모터 전문 제조 그룹이죠. 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코어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SB 인베스트먼트가 주로 하는 일은, 아니 창투사가 왜 자동차 모터 회사를 살까요? 왜 제조업체를 살까? 금융사가 왜 제조업체를 샀을까? M&A를 굳이 왜 했을까? 이게 M&A는 M&A인데 조금 다른 게요. 똑같아요. 주식을 하는 거랑. 싼 거를 사서 비싸졌을 때 팔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화 기업을 3,200에 사온 다음 체질 구조를 개선을 하는 거죠.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전문 경영인을 붙여서 기업을 이쁘게 만들어서 좀 더 가치를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 투자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체질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투자라든지 앞으로 사업 영역을 좀 더 확대시키는 분야로 갈 텐데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3,200억에 지금 사서 나중에 한 뭐 2조에 팔겠다든지 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SB 인베스트먼트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애플 그리고 LG전자 각각 전기차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죠. SB 인베스트먼트도 물론 완성차를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죠. 기업 규모상 자동차 부품회사, 전기차 부품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제 전기차 관련주와 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산타랠리 이어가면서 3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3천만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17년도에 과열해서 이제 폭락한 다음에 지금 다시 가치를 만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신고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신고가가 나왔어요. 문제는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우리 기술 투자를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내년 유망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금과 달러가 가치가 하락하고 있을 때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 자체는 가상화폐 핵심인데, 이 기술은 미래의 보안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새로운 화폐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우리 기술 투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가상화폐를 찍어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보면서 우리 기술 투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저도 크리스마스 나홀로 보내긴 했지만 3일 내내 혼자 있으면서 이 3일 내내 주식을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이제 기사 쭉 훑어보고 차트 쭉 돌려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요, 역시 연말 되면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닙니다. 물론 종목은 종목대로 움직이는데요, 저희는 뜬금없는 종목이 갑자기 뜬금포 상한가가 많이 가서 기존에 움직이던 테마주들은 수급이 좀 줄면서 소외되고, 왜냐하면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그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말이라서. 근데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되면 내년에 불이 붙어 올라가는 종목들, 새롭게 다시 또 태어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이번 3일 남은 올해 2020년 남은 3일 잘 마무리하셔서 2021년에 대한 준비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매일 밤 주식 한 잔 교명 대표였습니다. 오늘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남은 3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